메일 종류 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메일 종류 문제 중에서 9번까지가 이제 우리 진도 나간 거고요. 10번부터는 이제 다음번에 볼 해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미리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9번까지가 이제 한 거예요. 자, 1번을 봅니다. 1번은 뭐죠? 계약의 종류 물어보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림 기억나세요? 계약을 쌍무와 편무로 나누고 편무의 증여와 사용대차와 현상광고가 있다 그랬고 요걸 다시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면 모든 쌍무 더하기 현상광고가 유상이라 그랬고 나머지가 무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쌍무는 전부 유상이다. 근데 유상이 전부 쌍무는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 옳은 지문이 되죠. 쌍무 계약은 모두 유상 계약이 됩니다. 자, 2번 청약. 청약은 승낙을 받아서 계약을 성립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라 그랬죠. 청약자는 특정인이 돼 그 특정인이 누군지 표시될 필요는 없다 그랬고요. 자, 누구를 상대로 한다 그랬죠? 특정인을 상대로 할 수도 있다 그랬고요. 특정한 청약자가 특정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그랬고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도 있다 그랬죠. 뭐가 있었죠? 자동 판매기 설치.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도 효력이 있다라고 해야 되죠.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 되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1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을이 9천에 사겠다라고 승낙을 하면 이건 승낙이 아니죠. 그래서 534조에서 뭐라고 해놨다 그랬어요? 승낙자 을이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을은 갑의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534조 조문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자, 4번하고 5번은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죠. 4번은 뭐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이 있는데 승낙은 없고요.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제가 예를 들었었죠.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물건 판매하는 사람이 무릎에 물건을 올려놨다. 청약이죠. 그걸 내가 뜯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라고 그랬죠. 자, 이때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이때 성립하죠. 청약자가 그 사실을 몰라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4번 틀렸죠. 5번.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했죠. 교차 청약이죠. 언제 계약이 성립해요?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죠. 나중에 한 청약이 도달한 때가 아니고 양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이때 계약이 성립하죠. 그게 533조죠. 조심하자 그랬어요. 나중에 한 청약이 도달한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한 청약이 먼저 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청약이 도달한 때가 아니라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자, 6번은 뭐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원시적 불능인데 어느 한쪽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 선이 무과실이 된다 그랬죠. 그럴 때 손해를 배상하는데 어떤 이익을 배상하라 그랬죠? 신뢰이익을 신뢰이익.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걸 배상해야 되죠. 다만 이게 이행이익을 넘지는 못하죠. 이행이익이 뭐죠?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죠. 이걸 넘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라고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신뢰 손해죠. 또는 신뢰이익이죠. 자, 6번.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신뢰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상하죠.
틀린 지문이죠. 뭐라고 돼야 돼요?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한다라고 해야 되죠.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이 아니라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535조 조문 확인해 보세요. 어디가 틀렸는데 충분히 보이게 됩니다. 자, 8번은 동시이행의 한변권 관련된 거죠. 동시이행의 한변권을 행사하려면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여야 되죠. 따라서 중도금 지급같이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이거 중도금 지급 생각하시면 되죠. 항변권 없죠.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해야 될 날짜에 건설회사가 신용불량이더라. 그럼 중도금 못 주죠. 이걸 뭐라 그랬죠? 불안의 항변권 그랬죠. 중도금을 지급해야 될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회사가 신용불안이더라. 그럼 나 불안해서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8번은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이죠. 갑은 땅을 을에게 팔았죠. 그런데 계약을 한 후에 토지가 수용이 됐죠. 즉 갑에게는 아무런 잘못 없이 갑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죠. 그래서 갑의 채무는 소멸하죠. 이럴 때 을의 채무는 이게 위험부담이고 원칙적으로 채무자 갑이 부담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를 못하죠. 결국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이 될 겁니다. 자, 9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병행해 지급할 것을 합의하죠.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되죠. 이럴 때 이 수익자에게 권리가 생기는데 이 수익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해야 되죠. 채무자가 누구예요? 낙약자죠. 낙약자한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 표시의 상대방은 요약자가 아니라 누구다? 낙약자다. 이렇게 되겠죠. 또 조심하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관련된 10번, 11번, 12번은 이제 13번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봐야 될 해제인데, 자, 10번.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채권자가 계약을 소멸시키는 게 해제입니다. 자, 이때 채무 불이행의 대표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행지체는 이행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하라고 독촉을 해야 돼요. 독촉을 최고라고 한다 그러죠. 반면에 이행불능은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따라서 최고가 필요 없어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잘못으로 그게 불가능해졌다. 이게 뭐예요? 이행불능이죠.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건을 넘기라고 독촉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이행불능이죠. 11번 법정 해제권이라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건데 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에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수적 채무가 뭐냐? 특약상 채무 생각하시면 돼요. 갑과 을이 임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임야 매매 계약의 주된 채무는 임야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주된 채무예요. 근데 갑과 을이 특약을 했어요. 무슨 특약? 갑이 묘지 2기를 이전한다. 이때 갑이 묘지 2기를 이전할 채무는 특약을 통한 부수적 채무예요. 그리고 이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가 판례예요. 그러니까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채무 불이행에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11번 틀렸고요.
12번. 이렇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소멸해 버리니까 당사자는 주고받은 걸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돼요. 그걸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데 특히 매도인의 경우에는 계약금 따위를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줄 때 이자를 붙여야 돼. 처음부터 돈을 안 받았던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돈을 돌려줘야 되는 사람은 그 반환할금 전에 이자를 붙이는데 언제부터 붙이냐? 받은 날로부터 붙입니다. 받은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돈을 받은 날로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48조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해제서 아주 중요합니다.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놔. 자, 마지막 13번. 자,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또는 해지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거 규정한 거예요. 13번.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51조고요. 조문이 잘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했다. 뭘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럼 따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551조에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조문 자체가 잘 나오니까 13번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부터 13번까지는 해제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뭐 요 정도 난이도로 요 정도 수준으로 기출이 출제가 되니까 요 정도 난이도에 맞춰서 너무 깊이 공부하지 마시고 딱 거기에 맞춰서만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